자, 이번에는 조각이에요. 프리다보다는 조금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먼저 로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대 조각의 창시자. 근대 조각의 핵심이 뭘 것 같으세요? 신화, 그런 신화 속의 영웅,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인간을 모델로 가져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안, 피부 표현, 이런 것들을 이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비루하면 비루한 대로 다 표현하는 게 근대 조각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했던 게 로댕이에요. 로댕이 위대한 거죠. 자, 근데요, 그 위대한 로댕을 두고서 이런 말을 한 여성이 있어요. 로댕, 악마 같은 로댕. 그저 내 것을 훔칠 생각만 했다. 내가 자기보다 잘 될까봐. 너무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도 조각가예요. 로댕의 뮤즈였던 까미유 클로델입니다. 세상에 한때 잊혀졌었던 위대한 조각가예요. 딱 이 성수기 시대 조각만 봐도 에너지 대단하죠? 되게 인상 깊은 조각이에요. 저도 이거 오르시에서 봤거든요. 진짜 한참 봤어요. 뭘까 대체? 중간에 남자가 있고요. 뒤에서 여성이 매달려서 막 애원하고 있어. 가지 말라고. 근데 그 옆에 마녀 같은 여성이 붙잡고 끌고 가고 있죠.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요? 까미유 클로델, 프랑스 여성 조각가예요. 손재주가 좋아서 찰흙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조각가를 꿈꾸면서 파리에 왔죠. 그리고 여기서 로댕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에게 또 예술적으로 끌리기도 했지만 이성적으로 끌리게 된 거예요. 이때 까미유 클로델 나이 19살, 로댕 43살이었어요. 둘은 너무나 깊은 사랑에 빠졌고 까미유 클로델은 로댕을 조각가로서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로댕에게는 이미 사실혼 관계인 로즈 베레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둘 사이에 자식도 있었거든요. 근데 까미유 너무 사랑해서 신경도 안 썼어요. 사람들은요, 까미유에게 이런 막 질타했어요. 부모에게 못 받은 사랑을 늙은 로댕에게서 구걸하고 있다. 다 참은 거예요. 못 들은 척해서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로댕이 언젠가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부인 될 거다. 그리고 로댕과 까미유는 같이 작업을 해요. 로댕의 작업을 도와줍니다. 그때 나온 작품들이 지옥의 문, 그 유명한 클로델의 조각 솜씨는요, 날로 발전했어요.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되잖아요. 이제 누가 누구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사실 시작할 때 봤던 성수기 시대, 그거 모르는 사람들 로댕 건 줄 알걸요? 뒤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로 나아갔죠. 그리고 중요한 거, 까미유의 재능은요, 로댕 못지 않았어요. 로댕에게 영감도 많이 줬고요, 예술적 동지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동반자이자 뮤즈였지만 점점 까미유는 로댕을 도와주는 일꾼 정도로 전락해버리기 시작을 해요. 이 시기에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둘이 함께 창작을 했는데 같이 만들어도 마지막에는 작품 서명에 로댕을 썼대요. 그래서 까미유의 작품이 굉장히 적은 이유기도 하죠. 당시에요,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로댕이 까미유 클로델의 작품을 표절했다. 반대로. 그 말이 나온 작품이 있는데 까미유의 사쿤탈라와 로댕의 영혼의 우상이에요. 조각을 좀 보면은 여인이 지친 듯이 힘이 없어요. 남자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듯이 격정구를 껴안고 있잖아. 까미유의 그 로댕에 대한 심리적 의존을 나타낸 거기도 하고, 로댕의 까미유를 향한 또 뜨거운 사랑을 암시하기도 하는 작품이에요. 이 시기에 로댕은 까미유를 견제했어요. 이 작품이 1888년에 살롱전에 출품되면서 극찬받았거든요. 자, 그럼 로댕 작품 볼까요? 영원한 우상. 일단 잘 보면 묘하게 닮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까미유의 작품이 로댕 작품보다 1년 앞섰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절 논란이 나타날 정도였어요. 나중에 로댕은 까미유가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막기도 했다고 해요. 까미유도 꾸준히 작업을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로댕의 연인 타이틀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죠. 당시 시대성, 여성 예술가가 등장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도 한 몫을 한 거죠. 그리고 파국으로 치달아요. 결국에는 로즈 베레가 찾아와서 요즘 말로 깽판을 친 거죠. 까미유 클로델은 당시 로댕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었는데 유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산한 까미유를 로댕은 챙기지 않고요, 결국에는 까미유가 아니라 로즈 베레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부터 까미유는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정신적으로도. 자, 그럼 처음에 봤던 성수기 시대 다시 볼까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보면 중년의 남성이 늙은 여인에 끌려가고 있죠. 저 늙은 여인 누구예요? 로즈 베레. 저 중년의 남성을 로댕이겠죠?
뒤에 막 애원하고 있는 여성은 까미의 꿀로델이었던 거예요. 조각에도 그 사람 이야기가 들어가잖아요. 당시에 로댕과 이별을 결심하고 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나와서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로 조각에만 헌신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가장 큰 불행이 뭐였냐면 1913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머니와 그 가족들이 까미유를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까미유는 정신병원에 갇힌 채로 79살의 나이에 죽을 때까지 30여 년간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댕에 대한 편집증도 있었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한 거죠. 나중에 까미유 동생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말인데 하늘이 그녀에게 준 재능은 모두 그녀의 불행을 위해 쓰여졌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작할 때 좀 재밌게 뭐 솔로 얘기도 했고 뭐 커플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그늘에 갇혀서 주목받지 못한 위대한 예술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시대에 가려졌던 예술가들을 조금 알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얘기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항상 그래요. 남들과는 좀 달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들과 똑같으면 개성 있는 예술 작품이 못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충격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얘기도 나오는 거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건 그 사람의 예술성만큼은 꼭 진실성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예술가를 알리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